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제가 이게 10년 후 부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도 7년째 되었습니다. 2029년 12월 S&P ETF 한 주 30만 원 투자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수익금이랑 투자금이 계속 불어나가면서 2025년 현재는 투자금이 30만 원에서 3.5억이 되었죠. 그래서 10년 후 부자 채널 취지가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 이런 거 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일확천금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채널이에요. 또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배우겠죠. 그래서 한 투자자가 10년 동안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이것 또한 가감없이 보여드린다는 것을 본 채널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무엇을 사고 얼마를 벌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주 영상 또는 게시글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영상이 제 보유 종목을 보여드리는 그 영상입니다. 제가 한 약 98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본 영상은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저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남들도 잘 모르는 그런 종목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도 없어 가지고 책을 따로 사 가지고 읽어보고, 없는 데이터 뒤져서 찾고 공부해 가지고 그렇게 매수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흙 속에 진주 같은 종목들이 있었어 하는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과 10년 후 부자는 요러요러한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종목을 샀구나 하고 관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이다 보니까 PC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만 하다가 이 보유 종목 보여드린 것 때문에 PC를 열었는데 PC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평가 금액 중심으로 정렬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릴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죠.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가치 대비 주가가 가장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어서 삼성전자 많이 모으고 있고,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지금 팔고 있는데, 왜 팔고 있냐면은 일단 코스피는 계속 낙관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 보고 있는데 3000피까지 한 번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일단 오른 거 정리하고, 올랐으니까 편한 마음 팔고 떨어지면 또 사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다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가지고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 좀 많이 난 상태이고, 사실 더 높았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깎아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팔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크게 들고 있는 것이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주는 이제 저번 관심 종목 때도 말씀드려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올해가 아니더라도 오를 것 같아요. 섹터 자체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 다 들고 있고요. 퍼포먼스를 차고 지켜보니까 타이거 화장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 화장품은 좀 더 매수를 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GV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지고 보니까 이게 영화가 괜찮은 게 나왔을 때는 그때 오르고, 영화가 좀 이제 좀 안 좋다 싶으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해에 한 영화가 괜찮은 거 두세 개는 나오니까 들고 있다가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요새는 영화가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하얼빈 나오고 검은 수련을 나오고 히트맨 2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온 영화마다 다 평점이 낮다 보니까 CGV도 모델을 났고 이건 들고 있다가 이제 괜찮은 영화 나와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 좀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병 걸렸죠. 그리고 또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해서 베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것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 상품이 레버리지도 300만 원 들고 있거든요. 300만 원 정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작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퀀트로 지금 20개 종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98개 종목에서 퀀트가 20개 종목이냐? 그건 아니고요. 퀀트는 사실상 하나의 종목으로 봐서 하나의 종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퀀트는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별로 수익이 안 좋아요.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종목처럼 그런 것처럼 퀀트가 홍보된 있어서 저도 혹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니까는 별로예요. 잘 오르지도 않고 이제 수익률도 좋지 않고 물론 이제 소형주가 좋을 때가 있긴 있겠지만은 굳이 매년 투자할 필요는 없고 아 이때는 좀 소형주가 괜찮게 잘 오르겠구나 싶은 그럴 때만 투자하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예 이렇게 섹터별로 해서 어떤 것을 20개, 30개 살 거면은 그냥 화장품 섹터에 그냥 20개, 30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투자법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고 있는데 요거랑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제가 계좌를 이제 한국 주식은 제가 크게 들고 있지 않았었는데 2015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8월 넘어서부터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늘려놨고요. 2024년 전까지는 거의 인버스 같은 것만 투자하면서 소액만 투자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1억이 넘는 상태가 됐는데 사실상 그 투자 금액은 이제까지 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총 투자해서 사고 팔고 얻은 수익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표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표를 정리하면은 제가 한국 주식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아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가치 이제 시장에 정당한 이제 각 기업들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가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주식은 사실상 이제 그 가치 대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주식들은 많지가 않고 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크게 떨어지면 많이 사게 되지만 이 가치 중심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렇게 낮을 때 조금 사서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제 오르면 이렇게 올랐을 때 좀 팔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몇 종목 들고 있으면 그게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 종목을 들고 있으면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게 이제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적게 그래도 원래 갔던 가치랑 가격 대비 빠졌네 싶으면 한두 개, 뭐 두세 개, 더 빠지면 뭐 10개 이런 식으로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고 더 빠지면 더 사고 오르면 팔고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통신에서 상사라든가 기타 하나라든가 소액 들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재 약간 빠진 상태라서 조금만 들고 있는 주식이구나. 그렇게 해서 쿵 하고 떨어지면 3년처럼 이제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있고 뭐 네오이즈랑 시프트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트레이딩 목적으로 지금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늘리고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 말씀드릴게요. 해외 주식은 제가 일본, 홍콩, 중국, 그다음에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주식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홍콩,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미래에셋이랑 이제 크레온 대신증권 계좌 두 개인데 일단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미래에셋 계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신증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일본, 홍콩 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일단은 미국부터 가야 되는데 섞여 있어서 좀 이제 불편하네요. 일단 보시기 편하게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일단 일본 다 넘어가고, 예, 알리바바 ADR 요거 보시면은 제가 중국 홍콩 주식을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중국 홍콩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ADR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은 한 주씩 살 수 있으니까. 예,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홀딩스도 이제 많이 샀고, 지금 이제 저가에 거기도 미래증권에서 많이 들어가서 사고 있고, 요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오른다고 팔 생각은 없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년 10월, 9월, 10월에 그때 시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제 생각은 2024년 되면은 한번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높고, 예, 장단기 역전됐을 때 한 번도 조정이나 침체 없이 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한번 무너진다. 그러면 은행주가 싸질 테니까 그때 또 산다 생각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팔아가지고 한 주 정도만 지금 이제 그 시장을 보려고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시티은행이 100%고 뱅크오브 다시 사고 팔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산 거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수익률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은 이렇게 두 배를 가져갔을 건데, 그래도 아쉽지만은 뭐 지금 다시 2024년 돌아간다고 해도 판단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전 중심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팔 수밖에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배 수익은, 예, 가져갈 수 없었던 그런 종목이겠네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쿠팡 좋아하거든요. 쿠팡을 좋아해서 15달러대 지표가 평단가가 15달러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른 주식들은 많이 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 있고, 지금 달러가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져서 1300 초반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면 좀 더 살 것 같아요. 예, 쿠팡은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중국 홍콩 ETF는 여러 개 들고 있는데 그 다 수익률은 다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K웹은 60% 이상이라는 거, 두 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ETF는 K웹만, 홍콩 중국 투자할 때는 K웹 ETF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건 넘어가고 월트 디즈니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CEO가 바뀌었죠. 괜찮은 CEO가 오면서 전망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떨어질 때 많이 샀고 지금도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사고 싶은데 이미 올랐으니까 지금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DJT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그 10년 후 부자가, 예, 이렇게 투기성 투자를 지향하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부를 차원에서 배우기 위해서 100만 원이나 소액 중심의 한도를 정해서 조금씩 해봐요. 해보는데 이게 이제 한번 테마주로서 제가 한번 도전해봤던 그런 주식인데, 이게 아직 저도 이제 배움이 필요한 것이, 이런 테마성 주식을 샀으면은 사서 오르면 바로 팔아줘야 되는데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있으니까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가 꽤 됐는데 트럼프가 되기 전에,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총을 피해 가지고 이제 성적이 휘날리면서 사진 찍은 게 올려왔을 때 그때 올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만다 했을 때 흔들렸을 때 또 지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취임했을 때 다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더 오를 거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못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한 2년 이상 들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좀 배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사고 팔고 했으면 크게 벌었을 건데 그냥 잘 모르고 크게 기대만 하다 보니까 그냥 들고만 있게 된 그런 주식인데, 현재 보시면 86%라고 하지만 제가 대신증권 가지고 있는 계좌 생각하면은 사실상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테마주는 역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팔아야 된다. 느끼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가격이 주식이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흔들리면서 퉁 떨어진 주식들을 사겠다고 봤는데 페덱스가 퉁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퉁 하고 떨어진다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 버려 가지고 많이 모으지 못하고 한 주만 들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또 그랩 홀딩스는 제가 베트남 여행 갔었을 때 그랩 기사들 녹색 티 입고 다 그랩 옷 입고 하는 거 보고 이거 그랩 이거 동남아 시장 석권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던 중요한 시장을 중요한 시장이고 선점이 중요한 시장을 그 나라가 아닌 기업에 이제 과점시켜 버리는 거 먹게 하는 것을 과연 이제 정부가 용납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어서 안 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과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소액이지만 샀을 때는 손은 안 볼 것 같아 가지고 조금씩 모으고 있는 주식이고 좀 더 기회가 왔으면은 이제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동닷컴 똑같은 이유로 알리바바랑 똑같은 이유로 제가 좋아하고 있고요. 크래프트 하인즈랑 코카콜라처럼 이제 식음료 주식들도 좋게 보고 있고 크래프트 하인즈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 떨어질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좀 더 매집을 하려고 그런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의 코르 한국 세배 주식인데 이건 제가 다시는 절대 사지 않을 그런 주식인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고 코덱스 200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선호했던 미국 주식 ETF를 선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괴리율이 적기 때문에라는 이건데 이거는 오히려 괴리율이 훨씬 큽니다. 그냥 시장의 코스피 지수의 3배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투자자의 기복도 그냥 반영해 버리는데 현재 제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200은 본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전에서 약간 플러스 랜드까지 왔는데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32%예요. 마이너스 32%. 그래서 아니 딴 건 다 본전까지 왔는데 이게 보니까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이걸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많이 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음부터는 코덱스 레버리지 샀지 굳이 코르로 해서 3배 주식은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 예,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국 ETF고요. 맥도날드 좋아하는데 이제 기회가 좀 더 되면 좀 사고 싶고요. MP 머터리얼즈 이거는 머터리얼 주식 광물 주식인데 잘 모르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많이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수익이 난 주식이고요. 그리고 마가 세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이제 테슬라처럼 여러 가지 7가지 주식 잘 나가는 거에 빅테크 주식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가 유일해요. 지금 이제 빅테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르는 걸 타는 거는 저희 뭐 능력 밖의 문제라 생각을 해서 아직 그런 건 잘 못하기 때문에 안 사고 있고 그냥 한 주만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이제 스타벅스처럼 저가가 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샀는데 CEO가 바뀐 CEO도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전에 바뀐 CEO는 나이키 주식이 잘 안 나가고 나이키가 잘 안 된 거는 재택근무 때문이야 라고 했는 이상한 CEO였거든요. 그래서 CEO가 이상하다. 계속 가만히 떨어졌는데 CEO가 바뀌니까 좀 괜찮아지겠나 싶어서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 바뀐 CEO도 하는 소리가 나이키가 할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CEO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어서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사지 않고 조금씩 팔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더 많이 떨어지면 사게 됐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사지 않고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제가 작년 이제 8월 10월에 주식이 좀 흔들렸을 때 좀 사모았는데 그때 생각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인플레가 있을 거니까 석유도 에너지도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아니죠.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도 에너지주는 많이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는 오겠지만 에너지가 오를 거에 대해서 확신은 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8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보유 비중은 400만 원 정도 줄이고 대신 다른 인플레에 관련된 주식들, 발레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제가 발견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옮기려고 투자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제가 실패한 주식이에요. 예, 파라마운트는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리고 영화 이렇게 업종 종사자들이 파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파업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는 파업 때문에 좋은 영화가 안 나왔던 것이지 파업이 끝나고 하면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끝나고 하면은 다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많이 만들고 그런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다시 영화관 사업이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음, 확실히 넷플릭스에 밀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확연히 예전과 비교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도 잘 안 나오고 영화의 재미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관에 대한 비중 축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영화관에 영화를 제공하는 이 IP, 괜찮은 IP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는 것은 추세인 것 같아서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고 손절매로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지고 있고 발리 말씀드렸듯이 이 발리 괜찮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모으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인데 더 떨어지게 되면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버라이즌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 미래에셋증권 열었으니까 나머지 홍콩이랑 일본 증권 주식도 설명드리고 대신증권 주식으로 넘어가면 자 제가 홍콩이랑 중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자신이 장기 집권하겠다라고 하면서 후진타오 총리를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내쫓았을 때 그날 이제 주식이 엄청 많이 박살났었거든요. 그날도 많이 샀었고 그 전에도 뭐 중국 주식 흔들릴 때 마다마 좀 샀었고 해가지고 저점에 많이 매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겁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게 북경 수도 그룹이 베이징에 물 공급하는 수자원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뭐 중국 광대환경 이런 주식은 쓰레기 소각하는 주식들. 이런 거는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나라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주식인 거지. 요거의 사업은 뭐 너무 정확하고 그렇게 벌어진 돈으로 배당하고 다시 또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이제 물 배당 공급하는 기업들 사고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줄 것 같아 가지고 배당이 6% 7%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시노팩은 제가 에너지 주식들을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배당이 10%, 배당을 10%씩 주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주식이고 그냥 쭉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게 보니까 시노팩이 수소도 연구하고 있어요. 수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언젠가 수소가 또 뜨고 그거 아니더라도 중국 주식이 뜨면 같이 뜰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SMIC는 중국 유일의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완전 반도체를 중국 반도체를 없애버리려고 크게 제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SMIC도 망하는 거 아니냐, 중국 반도체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산 주식입니다. 그때 중국 반도체 망한다고 했을 때 왜 이 반도체를 샀냐면은 중국도 절대 그 나라의 반도체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반도체가 망해버리면 그 나라 중국이 망해버리는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유일한 파운드리 회사 지금 다른 주식도 사고 싶었는데 일단 상장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SMIC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절대 중국이 자기네 반도체 기업들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투자해가지고 자체 기술로서 파운드리 돌릴 것이고 어떻게든 키운다. 그래서 사서 모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항생 엔터프라이즈도 많이 들고 있는데 1,000만 원 넘게 들고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은 뭐 38% 수익 나쁘지 않지만 K앱으로 들고 있었으면은 2배가 넘는 수익이 누렸을 거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ETF 중에서 뭐가 좋은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ETF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때 샀었을 때 K앱으로 몰빵했을 것 같아요.
해외로 샀었으면은 지금 수익률이 이거 2배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태증권과 CMSI 초상증권인데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화태증권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고 제가 영상에 올렸었어요. 예, 그래서 사 모았는데 제가 좋아 보입니다라고 방송한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따라서 샀었죠. 샀는데 더 샀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많이 못 샀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올라서 50%, 121% 예, 수익률이 상황이네요. 그리고 일본 주식은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ETF는 글로벌 엑스 재팬 글로벌 리더 요 ETF예요. 이게 보시면은 일본의 주식에서도 해외 경쟁력이 있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만 모아서 ETF로 구성한 거거든요. 이걸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쌉니다. 올려봐야 지금 계속 나중에 올린다고 해도 고작 1%일 거예요. 지금 미국 4.5%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계속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일본엔이 여전히 싸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미 먹힌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잘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기회가 되면 좀 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투자하는 S&P 지수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S&P 주식을 한 주 사려고 하면은 최소 70만 원, 8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사고 싶은데 지금 가격에서 한 주 70만 원 주고 사기는 애매해. 그럴 때는 일본에서 사는 방식으로서 우회 쪽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미토모 공석은 제가 인플레에 대해서 대비하고 광산 업체 같은 주식들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상장된 발레를 산다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스미토모 금속이 괜찮을 것 같아서 모으고, 이것도 한때 작년에 이제 올랐을 때 20% 넘게 올랐었는데 안 팔았어요.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팔고 있고 가지고 있고, 지금도 올해 하반기로는 이제 인플레가 계속 걱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히터는 히토류 관련된 주식이에요. 2018년 저희가 미중 갈등 했었을 때 2019년이었죠. 그때 중국에서 나 그러면 너희한테 히토류 안 팔아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히토류 같은 것을 생산하는 그 업체가 바로 북방 히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가 오르면서 이제 인플레가 계속되면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시작돼서 시진핑이 나 히토류 안 팔아 한마디 나오면 바로 뜰 주식이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진핑이 히토리 안 판다는 얘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플레 때문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낙관하고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상해 유가치는 부동산 주식인데 이게 디즈니, 사실상 이게 디즈니와 계약을 해서 상해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나쁘다 하면서 모든 부동산이 다 떨어지면서 상해 유가치도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망한다고 하더라도 디즈니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해 유가치는 망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여기 주식들은 상하이에 있는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나쁘다고 하지만 1급지인 상하이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중국 부동산이 많이 회복이 안 돼서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또 마르베니 스미토모 미쓰비시는 일본 상사 주식인데, 제가 이제 대신증권에 있는 계좌를 보면 2020년에 제가 이제 이미 샀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한 300%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일본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 주식이 와장창 무너졌었죠. 그때 샀던 주식들입니다. 그때 사서 일본 주식들이 계속 오르다가 다시 또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는 지지부진해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 주식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플레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사 주식 좋게 보고 있고 계속 가지고 있고, 미쓰비시는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기회가 되면 좀 더 매수를 하고 싶은, 추매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이제
지금 달러가 워낙 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기 너무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이제 이런 이제 버프를 받고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미래세대에 있는 증권들은 제가 좀 설명을 다 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대신증권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나머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대신증권 계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홍콩 가지고 있던 유틸리티에서 중국 광대환경 말씀드렸고요. 이 광선철도는요, 이게 그 광저우, 선진, 요걸 이제 잇고 있는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사실상 이 광저우 선진을 이게 있는 철도를 누가 또 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독점이고, 광저우랑 선진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때가 코로나 때 이제 철도 탄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철도 탈 거고, 독점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여기 침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오를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고 더 오를 것이라 보고 있어서 그냥 계속 장기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텐센트는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 되게 좋아했던 주식인데 계속 사고 싶었어요. 지금 만약 이게 ADR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었으면은 더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필 홍콩에만 상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살려면은 5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한 번에 단위가 큰데 저는 항상 대출을 껴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그렇게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좋은 기회를만 노리고 있다가 더 사지는 못하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좀 더 대출을 많이 줄여서 레버리지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달러가 좀 떨어져서 환율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가격이 텐센트가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강력한 발언을 해가지고 흔들렸다 하면은 중국 홍콩에서 사고 싶은 1번 주식이 바로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더 모으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지켜보는 그런 주식이고요. SMIC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주식 제가 이제 모으고 있고요. 은행주도 배당이 커요. 뭐 9%씩 줍니다. 9%씩 주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 발전할 것인데 굳이 이걸 안 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해서 가지고 있고, 매년 높은 배당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메이투아는 제가 텐센트 사니까 거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서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알리바바, 이게 여기 있는 대신증권의 알리바바는 제가 초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사서 마이너스가 난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 이제 회복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상해 항만 그룹은 상해에 있는 항만 그룹이에요. 상하이가 항만이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영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물동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것 또한 중국 홍콩 발전하면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우통객차는 우통 전기버스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버스도 다 전기버스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기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버스로 한다고 하니까 다 바꾸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통객차의 전기버스는 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애들이 그 버스를 운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거 생각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 생각해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고, 근데 좀 더 샀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사다가 외국인들이 못 사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차를 샀는데 살려다 보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못 샀는데 지금은 풀어줬더라고요. 근데 누가 남들이 더 빨리 알았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많이 가격이 올라버려서 추가 인베스를 못한 그런 아쉬운 주식입니다. 조선중공업은 그냥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 회사에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고 수익 났고, 그리고 음, 우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제가 그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 전쟁이 한 달 내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소액만 투자했었어 가지고 제가 이게 그리고 이건 분명히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나 이렇게 확신하고 몰빵 때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래서 그때 전쟁이 빨리 끝날 거로 알고 들어갔는데 전쟁이 아직도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고 지금 상태에서 팔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뱅가드 VTV도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한 주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미쓰이무산, 마루베니, 스미토모와 같은 주식들은 여기서 계좌는 2020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300% 정도 지금 주위에 보면은 있을 거예요. 300% 정도 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은 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은 정리하자면은 에너지, IT, 원자재, 채권, 한국 엔터, 여행, 운송, 식음료, 중국, 미국, 세배, 통신, 은행,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홍콩은 이제 홍콩 중국 상승에 대한 ETF 그리고 IT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IT 증권주, 은행주, 에너지주 배당 많이 주는 증권, 은행, 원자, 에너지, 유틸리티 이렇게 가지고 있고 기타 주식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종목을 가지지 않고 상사 주식 그리고 글로벌 리더 이런 ETF 이렇게만 한정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유한 주식들 소개를 드렸고요. 종목들 중에서 들어보시고 이런 주식이 있었구나 싶은 종목을 해서 투자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더 새로 확인해서 연구하고 해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샀다는 걸 보시면서 이런 관점 괜찮은데 하면서 투자하는 정보가 되었길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